프로그래머를 신으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려면은 어떤 골격을 일단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프론트가 뭐지, 백엔드가 뭐지, HTML, CSS는 어떤 걸 하는 거지, 자바스크립트는 뭐지, 이 부분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자, 프로그래밍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걸 적용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법칙만 지켜주시면은 프로그래밍이든 언어든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오늘은 코딩을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코딩을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신이라고 한 거는 다른 의미는 없고, 이따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신이 인간을 만든 것에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교예요. 설명과 재미를 위해서 종교적인 개념을 그냥 차용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밍의 특성들은,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신의 비유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떤 거를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언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그 언어와 같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여담으로 설명을 위해서 영어랑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중국어도 이제 HSK 6급이 제일 높은 걸 때 5급을 따기도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영어를 제가 배운 이유는 이제 영어로 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웠죠. 그 영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운 거였어요. 어떤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중국어는 제가 무역 사업을 잠깐 했었는데, 이 무역 사업을 할 때 모든 게 중국어로 통하더라고요. 특히 공장, 소싱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중국과 연결을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근데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관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인들과 소통을 할 때, 중국인들과 사업을 할 때 약간 중국어가 되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배웠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중국어를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어는 제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어랑 거의 똑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도 똑같습니다. 목적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영어는 영어로 된 정보 습득을 위해서, 중국어는 이제 사업을 위해서, 무역 사업을 위해서, 중국인으로 소통을 위해서 배웠던 거고요. 특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배웠던 거죠. 제가 만약에 무역 사업을 안 하고 중국인으로 소통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영어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도 목적이 일단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 개발을 하고 싶은 건지, 앱 개발을 하고 싶은 건지, 게임을 하고 싶은 건지. 웹 개발을 하고 싶으면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거를 배울 거고요. 앱 개발을 하고 싶으면은 스위프트, 코틀린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겠죠. 그리고 게임 개발, C#. 본인이 가장 개발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은 저절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정해지는 거예요. 캐나다를 가고 싶어요. 영어를 배워야겠죠. 그런데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겠죠. 베트남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까? 이걸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베트남어를 배워야 될까?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이 언어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 개발을 처음에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앱 개발을 한다. 그러면 스위프트, 자바, 코틀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게임 개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유니티를 쓸 거다. 그러면 C#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언어를 선택하든 간에 처음에 선택하는 게 어렵지, 나중에는 이제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배운 개념들, 문법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통용이 되거든요. 정확히 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언어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언어를 한 개를 한다, 이거를 마스터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언어는 배우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게 근데 코딩은 훨씬 쉽죠. 이 언어를 스위치하는 게 어쨌든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언어를 배운 다음에 다음 언어를 이제 습득을 하는 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 코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대표적으로 웹 개발이 있고, 앱 개발이 있고, 게임 개발이 있고, IoT도 있고, VR 개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AI 개발도 있고, 뭐 모든 소프트웨어는 어쨌든 코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니까요. 그중에 어쨌든 웹 개발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웹 개발을 위주로 해가지고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머를 신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무교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신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론트와 백엔드의 개념에서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래머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을 보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교입니다. 기독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만들고,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아담과 이브죠. 그러니까 이 아담, 처음에 신이 아담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프로그래밍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끌고 온 겁니다. 어쨌든 전혀 종교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뭐냐? 처음에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려면은 어떤 골격을 일단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피부색을 결정을 해야겠죠. 이게 사실 이것도 피부를 결정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자, 골격은 어떻게 될 건지, 키는 어떻게 될 건지, 발가락은 몇 개일 건지, 손가락은 몇 개일 건지, 뭐 뼈가 몇 개일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겠죠. 정하고 살이 이제, 그러니까 뚱뚱할 건지, 뭐 색이 하얀색일 건지 검은색일 건지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정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HTML이랑 CSS라고 불리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웹 개발이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웹의 그 뼈대를 만들고 있는 게 어쨌든 HTML이라는 거고요. 그 위에 뼈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어떤 피부색을 할지, 그러니까 어떤 크기로 할지, 뭐 손이 도톰하게 할지, 얇게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주는 게 CSS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외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이 외형이라는 걸 일단 만들었어요. HTML, CSS로 이렇게 두 개를 합쳐요. 이렇게 두 개를 합쳤어요. 합치면은 사람이 일단 형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형체를 만든 다음에는, 자, 형체를 만들었잖아요. 형체를 만든 이후에는 얘가 가만히 있으면은 식물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쁜 형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쓰면은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뭐 돌도끼로 사냥을 가든 아니면은 뭐 작살로 물고기를 잡던, 뭐 벽화를 그리던,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동작들을 정의하는 거, 그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람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기본적인 아담의 외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색 피부에 이 정도 키에 뭐 이렇게 손가락 5개 이렇게 생겼고, 얘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러니까 돌도끼를 잡아가지고 동물이 보이면은 이걸 공격하는 거, 그것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외형과 기본적인 동작까지를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외형이잖아요. 그럼 백엔드는 뭐냐라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백엔드는 뇌예요. 일단 뇌인데, 자, 지금 여기까지가 프론트엔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태가 아메바랑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아메바는 뇌가 없단 말이에요.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얘도 기본적인 건 돼요. 어떤 반응을 하고 먹이를 섭취하고 생존에 필요한 동작들,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뇌가 없기 때문에 뭐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잡한 행동을 한다든가 복잡한 동작을 수행한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백엔드고, 그래서 뇌의 비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엔드가 뇌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사고를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단순히 이제 아메바처럼 그냥 동작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작을 통해서 피드백도 할 수 있어요. 점점 복잡한 이제 뇌의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우리 아담이 똑똑해진 거예요.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이 DB인데, DB라는 게 하는 거는 똑같죠. 사실 데이터베이스니까요. 이 뇌의 장기 기억 장치가 되는 겁니다. DB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고 기록을 하고 이거를 후대에 넘겨주고 더 고도의 지식을 생성을 하고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현대의 과학, 문명 뭐 이런 것들을 탄생을 한 거니까요. 그거에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는 게 DB라는 게 되겠죠. DB가 없으면은 어쨌든 단기 기억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복잡한 연산은 되지만, 이 연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지식에 기반이 된 거기 때문에 장기 기억 장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 보통 이 백엔드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더 복잡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으로 치면은 아담한테 이제 파피루스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기억을 했어야 돼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자, 뼈로 이제 HTML을 만들고요. HTML 만들고 CSS로 이제 살가죽을 입혀주고 머리카락 만들어주고 뭐 등등등 뭐 그런 것들을 해주고요. 스타일링을 해주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동작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뭐 돌도끼를 뭐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작사를 집어 던지든지 뭐 과일을 따 먹든 뭐 이런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백엔드를 통해서, 자, 연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백엔드를 통해서, 자, 이 아메바에서 벗어나서 백엔드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이 DB라는 파피루스에 적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최종적인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인간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웹을 만들기 위해서 신이 프로그래머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인간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아담 웹을 만들기 위해서, 자, 프론트와 플러스 백엔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도끼를 들고 있는 아담이 파피루스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뭐 조그맣게 쓰자면 이제 DB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SQL은 아직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DB라는 거를 작동을 시킬 때, 이 파피루스에 기록을 할 때 보통 여기 SQL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작게 여기 밑에다가 써놨던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걸 비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웹 개발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다뤄본 겁니다. 우선 이 부분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론트가 뭐지, 백엔드가 뭐지, HTML, CSS는 어떤 걸 하는 거지, 자바스크립트는 뭐지, DB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코딩을 가장 빠르게 배우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프로그램은 맨 처음에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의 특성은 언어와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언어를 어떻게 배우냐,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를 그렇게 빠르게 배우냐,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었냐고 물어볼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영어를 배울 때 제가 항상 하는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은 이걸 항상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단어가 일상생활의 85%를 차지를 해요. 뭐 500개는 한 뭐 60%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500개에서 1000개 된 단어를 일단 외워요. 어느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0개, 1000개의 단어를 외우고 기본 문법만 공부를 해요. 복잡한 문법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훑긴 해야겠지만 복잡한 문법도 아직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계속하면서 체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500개 정도 채웠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 문법을 알았다. 그러면은 항상 대화를 하면서 체득을 해야 됩니다. 뇌는 어떤 감정과 기억이 이렇게 매칭이 될 때 가장 기억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다. 아니면 어떤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싫어했다, 좋아했다 등등등. 인간은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들을 500개, 1000개를 외우면서 기본적인 문법 공부를 해요. 몇 개월 동안. 한 3개월, 2,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2, 3개월 하고 그리고 계속 그 화상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주기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1000개를 외웠어요. 1000개를 외웠으면은 이미 한 70, 80%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더 외우는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외운 이 단어들을 체득화시키는 것, 자동적으로 이 단어를 쓸 수 있도록,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거를 체득화시키는 과정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연습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프로그래밍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걸 적용할 수가 있는데, 프로그래밍도 지금 제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뼈대가 되는 20%만 알면은 나머지 80%는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만 배우면 됩니다. 그 핵심만 배우고, 프로그래밍으로 치면 대화는 컴퓨터와의 대화잖아요. 이 컴퓨터와의 대화라는 건 뭐예요? 컴퓨터와의 대화라는 거는 본인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고 싶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프로그래머로서 대화를 하는 게 되겠죠. 이거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방금 이 표에서 보신 이 실력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 방향이라는 거죠. 이 언어를 단기간에 배우는 것처럼 프로그래밍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더니 저는 프로그래밍을 빨리 배웠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이 법칙만 지켜주시면은 프로그래밍이든 언어든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오늘도 코딩을 처음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코딩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